안녕하세요. 먼저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대1에서 여러 가지 역을 맡은 김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자 3역할 맡은 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1대1에서 그림자 2 역을 맡은 조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되도록 그냥 중간에서 연결만 하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꼭 감독님께 드리고 싶다, 혹은 지금 출연하신 연기자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한 가지 정도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질문 누구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온 윤다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보통 영화는 화질이나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뭔가 캠코더로 촬영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음향도 좀 저희가 지금까지 듣던 그런 음향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뮤직 같은 것도 배경 음악이 별로 안 들어가서 혹시 그런 거에 어떤 의도를 두고 그렇게 작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 작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퀄리티라 그래요. 퀄리티. 어떤 그 소스를 가지고 수준을 되게 높이는 작업인데 그 부분이 사실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캠코더 정도는 아니고요. 캐논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를 썼고요. 캐논에서 나온 1DC라는 가장 좋은 4K 카메라를 썼고요. 다만 이제 그 4K 카메라 그게 특징이 고아사예요. 그러니까 약 20만 정도의 아사가 20만이라서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그 영화 중에는 조명 없이 가장 그 어두운 곳을 아주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인데 제가 조명이나 카메라 테크닉에 그 시간을 거의 안 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로 찍으면 한 테이크 찍을 때 5분이면 찍거든요. 보통 다른 영화를 그 정상 조명을 하고 그 촬영을 할 때는 한 테이크가 30분 이상 걸려요, 원래. 근데 저희 현장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약 10일 정도의 이 영화를 완성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바로 카메라를 위치를 옮기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배제했어요. 조명, 촬영, 그다음에 녹음도 카메라 위에 작은 포터블 마이크를 달아서 해서 약간 주변 잡음도 조금 정밀하지 못한 요런 식이 딱 요 카메라 수준이에요. 저희 촬영 자재 전부가. 그래서 그건 핑계고요. 어쨌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죠. 비용과 시간 그런 거에서 어차피 국내에서 흥행이 안 될 거니까 돈을 들여봤자 리쿱이 안 되니까 해외에는 한두 군데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르게 말하면 좀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목적이 항상 우선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된다. 이것이 늘 저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작업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되게 무거운 주제 이야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 계시면 저 앞에.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영화마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벌하는 방식이 되게 틀리잖아요. 고문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장면, 이제 컨셉 같은 게 다 틀리는데 그게 무슨 의도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제 극상의 지루함이나 이런 거를 좀 탈피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어떤 의도로 이제 고문하는 컨셉, 국정원 이런 컨셉을 바꾸시나 아니면 그런 걸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가 피에타 만든 김기덕 거 맞나?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풀 수 있어요. 쉬운 말로 부정한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어떤 그 정치적 임무를 비롯한 그 밑에 부하들을 납치해서 그냥 니네들 인정해라.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테러리스트 단체를 꾸며서 근데 서민들도 사실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그냥 테러를 했으면 좀 이해가 더 빨랐을 거예요. 근데 7번의 복장병신을 하잖아요. 이게 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좀 의외로 좀 꼬아놓지 않은, 이제 좀 비틀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7번의 그 복장변신이 뭐냐면 5.16 혁명, 5.18 강수사태, 그다음에 촛불 시위의 그 백골단들, 이렇게 경찰 특공대, 그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청소부까지, 마지막에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거니까. 예. 여기까지 약 7번의 그 챕터가, 그 다음에 국정원, 그죠? 그 다음에 보안사, 이게 우리 역사상에서 민주주의를 억눌렀던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서민들이 유일하게 그 시간만 그동안 자기네들이 억압당했던 그 이미지를 코스프레 해가지고 현재 어떤 권력들을 불려와서 자기네게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목적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를 일궈온 역사가 얼마나 뼈 아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이렇게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한 사건의 용의자들을 납치를 하는 거죠. 그 사건의 핵심적인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추스려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좀 복잡하게 했고 거기서 특히나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1인 8역을 하잖아요. 이 역할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할이에요. 처음에 사실은 그 사건의 핵심 그 멤버들의 말단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한. 그죠?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고, 그 다음에 용의자 2는 자기가 더 잘해보려고 했고, 용의자 3는 난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 이런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용의자 1, 그러니까 맨 밑에서 시킨 대로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7명의 개개인의 또 그 어떤 가물치 역할을 하잖아요. 괴롭히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엔 모든 그 테러리스트 대장까지도 죽여버리고 다시 그런 이미지인데 의외로 제가 간단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혼란을 드린 게 아닌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님 굉장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다 아마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인 8역 그다음에 가장 모순적인 어떤 역할을 맡았던 김영민 씨는 그 전에 감독님이랑 작품 하셨죠. 수치인불명도 하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감독님 영화 이전에 만드셨던 영화가 굉장히 이 영화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작부터 그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들까지 그러니까 약간 감독님이 만들어 오신 영화에 영화 사적인 어떤 것들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래간만에 작업을 하셨는데 그 김영민 씨는 감독님하고 또 오래간만에 작업하시고 역할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느낌도 궁금합니다. 생각도요. 저는 감독님 덕분에 영화를 데뷔하게 됐고요. 그래서 수치불명을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이번에 1대1까지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하고 작업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적다면 적은 예산 그걸로 이제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밀도 있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는 나 감독님 10회차에 찍으시겠다고 공언을 하셨고 그러면 나는 10회차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밥만 먹여주세요. 그래서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간에 있던 내용들 그런 것들로 배우들은 다 그 생각 하나로 10회차 동안 열심히 임했고 그래서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감정 표현들이 막 대단히 극대화됐는데 10회차 안에 다 마치셨다고요? 네. 옆에 그 태호 씨하고 조동현 씨는 감독님하고 처음 작품 하신 건가요? 네. 그 전설적인 김기덕 감독님을 만나 뵙고 같이 작업한 어떤 느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힘들게 촬영은 했지만은 아주 재밌었어요. 이게 보감도 카메라라서 나처럼 다 찍힙니다. 이게. 다음 영화 촬영할 카메라입니다. 네, 네. 다음 영화 카메라. 네. 아 그리고 김기석 감독님 영화에 비해서 되게 직접 이렇게 대해보면 많이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고요. 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 영화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더 좋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객석의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고 또 배우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독님께는 여쭙고 싶은 게 이 영화를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 바치는 고백이라고 영화가 소개가 되는데 그 어떤 이야기를 고 노무현 대통령께 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이 영화 자체가 이래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는 장면이 좀 많았는데 찍으면서 좀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 그 보수와 진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만 너무 이렇게 말하면 보수층의 제 관객들이 이렇게 다 떠나시기 때문에 예, 또 일부 많이 떠나셨고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누구나 개인의 신념이 있는 거니까 예, 그 신념은 어느 쪽이든 좀 쏠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 역사에서 그분이 가장 우리의 어떤 잃어버린 균형을 가장 잡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습까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교훈을 남겨주셔서 그런 것들을 영화에 좀 어떤 의미로 담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분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이 1대1에서 그런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구축된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들이 어느 한순간 부정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연결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인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정신으로 조금 1대1이 닮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1대1은 뭐 그 같은 얘기지만 저한테는 정말 뼈아프게 제가 만든 영화예요. 어떤 그 두려움을 갖고 만든 영화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동안 제 영화 봄, 여름, 뭐 빈집, 나쁜 남자 뭐 이런 영화들은 다 인간을 소재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인류의 어떤 보편적 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유일하게 이건 국가주의로 접근한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느껴지는 그 어떤 기온, 온도 그 불안한 온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아주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질문을 받죠. 당신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당신은 여기 14명 중에 누구냐? 14명 중에 몇 사람이 당신한테 포함되는 당신은 14명 중에 이 14명의 인물 중에 누구냐? 한 명이 아니죠. 그죠? 그 마지막에 결국은 그 마동석을 떠나는 그죠? 그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북한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를 대고 이게 참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베니스에 상영될 때 그 대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북한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도 그 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웃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면에 웃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우리가 이전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견딜만 하지 않느냐 이것도 어디냐 계속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개선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이 모습이고 여기에 세월호도 연결되어 있고 많은 어떤 사건들이
아주 뿌리처럼 아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제 말이 길어지면 이상한데 어쨌든 이 영화는 정말 가슴 아프게 접근했고 만들었고 이제는 냉정하게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저는 느꼈고 이 영화를 이제 깨끗이 보냈습니다. 뭐 저나 배우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찍어야 되니까 배우들은 보통의 경우 많이 참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막 맞는 장면이나 저는 많이 때렸지만 이게 참 때리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게 때리는 건 아니에요. 걱정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한 번에 가야지 들 때리는 게 있어서 상대 배우랑 한 방에 가자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래서 동석 씨는 촬영 끝나고 제가 그 마지막 장면 그 때리는 장면에 멍이 시뻘겋게 들어가지고 그 동석 씨는 또 덩치도 좋고 이렇잖아요. 막 뒤에 완전 피멍이 들어서 왔어요. 근데 촬영할 때는 그걸 다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아냈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좀 추웠습니다. 예, 거기 공간이 많이 추워서 다들 좀 추워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신발이 좀 작아서 발이 좀 아팠습니다. 그것밖에는. 예. 힘든 점이요? 아니 뭐 특별히 힘든 건 뭐 대단히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좀 추웠고 그랬지만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이 뭐 추웠다,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뭐 또 그러다 항상 불러주는 배우들이 아니니까 또 이런 기회에 그런 걸 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분들은 촬영할 때만 오지만 저는 24시간 거기서 있고 전 추운 걸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저는 1월 달에 항상 영화를 찍었는데 1월 3월에 단 한 번도 춥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더워서 우통 벗고 찍고 왜 더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뭘 찍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도 못 느끼고 시간을 쪼개고 돈을 쪼개야 되는 저만의 아주 예민한 순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가끔 배우들이 추웠다 힘들었다 할 때 나는 왜 안 추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첫 질문도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사실 이 1대1의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소 변화가 나오잖아요. 미술팀이 계속 바꾸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근데 그 비용이 실제 세트로 실제 짓고 이 영화를 찍으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소재예요. 소재 자체가. 그런데 그걸 1억에 찍어야 되니까 국내에서 10억이 절대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1억에 찍어야 되니까 그런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것이냐, 거기서 퀄리티를 이룰 것이냐. 근데 퀄리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목적을 이루는 건 어떤 열정과 어떤 의지 이런 문제인데 제 영화가 늘 장면에서 아쉽고 연기자의 연기에서 조금 아쉽고도 저는 그냥 늘 목적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전재훈 감독도 오늘 또 이 영화를 보고 멤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약 아마 3,4천만 원으로 장편을 찍으셨고 그게 지금 부산영화제 아시아의 창 섹션에 지금 어제 상영이 됐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전재훈 감독 저하고 제 조감독으로 제 연출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목적이 더 중요한 거, 뭐 유명 배우 나오고 유명한 배급사 돈 대주고 이렇게 기다리면 사실은 엄청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저는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찍고 제가 그런 모험을 좀 보인 거니까 앞으로 뭐 그렇게 추우면 이제 앞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농담이야 농담. 자, 마지막 질문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짧게 가능하실까요? 예, 저쪽 분. 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계속 이제 인물이 이제 말단부터 올라가면서 저는 이제 그 포스타가 나오잖아요. 포스타 다음에 혹시나 뭐 대통령님이 나오실까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일단 드릴 질문은 그 장군에게 이제 고문을 하고 이제 막 설교를 하고 하다가 비비탄 총으로 이제 그 신중한 분위기를 좀 깨시잖아요. 그게 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명의 용의자는 실제 우리 주변에 살고 있고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장성까지도. 근데 뭐 이분들의 결집된 것이 그냥 아마추어적이잖아요. 이 테러 단체가 정말 치밀하게 뭔가